그리고 검찰개혁 얘기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그 서초동 주변에 출입 그때 기자를 했었잖아요. 할 네, 때였는데 맞아요. 그 정말로 악질적인 보도 중에 하나가 우리 논두렁식의 그 SBS 보도였는데 그분 보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지난 주말간에 그 금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자기 자신과 조폭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SBS 언론노조 본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언론 탄압인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겨질 수 있는 성명을 내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SBS를 상대로도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SBS의 그 사측의 사과가 10시간 만에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또 갑자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노조 이름으로 정치 탄압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중 플레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진정성이 하나도 없고. 근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사과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뭐 사과를 하면 끝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왜 문제가 됐냐면 2018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네. 태영건설 SBS 이제 모기업이라고 하는 그 태영그룹 태영건설하고 이재명 당시 그 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분하고 사실은 좀 다툼이 계속 있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성남시청 부실공사 하자보수 갈등이 있었어요. 2018년 그래요?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이 그 당시 성남시장 취임한 직후에 성남시청을 왜 부실공사 했는지 관련해가지고 태영건설 측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되게 세게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그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건설 원가 공개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또 세게 그걸 붙었었어요. 그래서 건설업계로 되게 갈등이 생겼었었고 실질적으로 이 태영건설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SBS 보도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단순하게 게다가 파타야 살인 사건 해가지고 이제 막 되게 심각하게 그 이상하게 엮어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용으로 그때 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공격적인 어조로 일관적으로 그랬었었는데 제가 그때 SBS 공익 프로그램의 자문 변호사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실제로 자문 변호사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끝을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문 변호사를 그만둔 타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SBS의 기본적인 논조가 이게 이제 이재명을 한번 죽여보자라고 하는 논조였다고 제가 사실은 처음에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태영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이후에 되게 어려웠고 저번에 뭐 워크아웃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저는 그 일련의 흐름 손상에 사실 이게 이렇게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번에 사과 얘기 나오니까 여기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 여기서는 또 이렇게 노조를 내세워가지고 아닌 척하는 걸 보니까 이거 되게 조금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우리 정미철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뭐 보도라든가 논평을 통해서 확인했을 텐데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뭐 SBS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그 간절한 목소리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트위터에 그냥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듣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과욕이겠지만이라는 표현이 붙은 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오늘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했던 그것 중에서 논두렁식의 보도 있잖아요. 이게 여전히 너무 심각한 문제인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무현 재단이 지금 온라인 혐오 대응 TF로 있지만 지금 여전히 10대들 사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논두렁식으로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SBS라는 한 언론 권력이 한 정치인을 어디까지 정말 죽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SBS와 이런 어떻게 보면 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이유 중에서는 앞으로 성장할 정치인들 그리고 다른 유명인들까지 다시는 언론한테 이렇게 정말 인격살인이라든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SBS가 이번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언론개혁의 방향이 좀 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논두렁식의 보도를 곱씹어 보고 향후의 경과들 뭐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언론 차원도 그렇고 뭐 시민단체 등도 여러 가지로 이제 알아봤던 것 같은데 이게 결론적으로는요. 국정원에서 당시에 그 MB 정부 국정원이었죠. 원세훈 원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언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쉽게 얘기해서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몰아가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단이 필요한데 이런 식의 도구 중에 하나로 시계와 논두렁을 활용해 보자라는 공작 제안을 사실 했다는 거고 심지어는 검찰 스스로도 그런 제안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자기 진술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당시에 그 이후에 그 보도를 했던 행태들에 대해서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사죄하고 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그런 악몽 같은 일들을 다시 상기시키게 만든 이런 SBS의 행태라는 게 동료 기자라든가 사실 언론 입장에서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이 어떤 배후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탐사 보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층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헤쳐가지고 몇 달간 추적하고 증거를 따라서 그걸 가지고 보도를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는 그야말로 연기만 아무런 어떤 인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관계라든가 인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는데 2007년도에 한 11년 전에 변호인이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성남시장 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행사장에서 이렇게 오가면서 만났다라는 이런 것들을 막 짜집기 해가지고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 연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무서운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음악 깔고 네. 그다음에 김상중 아, 진짜 너무 리얼하게 충격적이었어요. 리얼하게 그런데 말입니다. 네. 막 이러면 막 약간 이러면서. 이런 맞아요. 편집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예.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사였는데 그걸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2021년 10월 국감 그 대선 한 5개월 전에 있었던 박철민 조폭 연루 사건은 이거 완전히 저는 그거는 뭐 그냥 기획 공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영하 변호사 선에서 사과로 끝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 당시에 연루되었던 네. 당시 박철민이 뭐 20억을 줬다라고 하면서 꺼내든 사진은 그냥 1분만 구글 돌려보면 이미지가 가짜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범과 관련된 박철민의 친구들, 지인들의 녹취록 이걸 확인조차 하지 않고 터뜨렸어요. 근데 변호사가 검증 없이 한다는 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변호사가 접견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받았고 검증 없이 터뜨리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공격, 소위 말해서 김지태를 비롯한 이재명 공격수 그런 어떤 TF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또 막 비판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그 당시 김용판이라고 하는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 생일 하루 전이었거든요. 10월 21일 날. 10월 21일 날 갑자기 이거를 터트리는데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제가 그 당시 취재를 해보니까 김용판 의원 보좌진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가지고 받아갖고 온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게 뭐냐면요. 김용판이 경찰 고위직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 네. 의원실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믿더라도 의심하라. 이렇게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보된 내용을 의심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검증하지도 않고 그냥 까버린 거예요. 봐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기획전 이제 거라고 봐요.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믿지만 의심하라라는 말 아니었을까요? 아. 좀 웃어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게 그 논두렁 시계 사건이 2009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갑 선물로 박연차 태강실업 회장으로부터 시계를 받았다. 스위스제 뭐 명품 삐아제인가 뭔가. 근데 검찰 수사 받으니까 두려워서 그걸 논두렁에 버렸다. 이게 이제 그 당시 핵심이었는데 이걸 누가 기획했냐? 국정원에서 기획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실은 나왔어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랑 똑같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박철민이라고 하는 그 조폭 한 명, 그다음에 그거를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내고 그 논두렁시계 사건은 이인규라고 하는 그 중수부장이 만들어내고 그거를 언론에 받아 써주고 그걸 SBS가 받아 썼는데 중수부장은 본인 아니라 그랬죠. 네, 아니라 당시에 그랬지만. 국정원이 나섰다는 네, 식으로 네. 증언했던 것 근데 같아요. 그거를 예. SBS가 또 받아서 정말 터뜨렸었고 음.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도 SBS 받아서 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막 그때 엄청나게 터졌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 대통령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우리가 지몸이라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켜줘서 미안해. 네.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바로 그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워낙 멘탈이 이제 세시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으셨겠지만 실제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만약에 막 옛날처럼 부안해동하고 믿어버렸으면 안 됐을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그 SBS 전국 언론노조 성명서를 이렇게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런 식의 논증이거든요.
우리가 보도했던 사건은 장영화 사건하고는 무관해요. 그럼 그때 왜 했냐고요?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다른 언론에서도 제기했었어요.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 진실한 의미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입장을 내려고 했으면은 당시에 보도가 어떤 부분이 있었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위 여부를 당사 PD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본인 노조 차원에서 또 기자나 PD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증을 해가지고 뭔가 설명을 해줬으면 훨씬 더 나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장한 이런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은 팩트의 영역을 주장을 차라리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도했는데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다거나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주변 변죽을 올리는 얘기만 하니까 그걸 받아보는 사람들, 지지자들,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론사가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의혹 제기라는 걸로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만약 SBS가 그 당시에 정말 공적 인물에 대한 취재 차원이었다, 의혹 제기 차원이었다라고 하려면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 팩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중에 떠도는 카더라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조폭과 어떤 사업을 특혜를 준다든가 그리고 그 사업 특혜를 준 것에 대한 녹취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러한 어떤 연루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파타야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을 뽑아가지고 분위기도 막 어둡게 해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조폭을 무시무시하게 하게 그리고 거기에 사이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을 끼워 넣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더라도 도대체 이 조폭과 이재명이 무슨 관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상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언론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 그리고 이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이런 정도의 보도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SBS 언론 노조가 이거 뭐 언론 길들이기냐 탄압이냐 이럴 게 아니라 저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맞았다고 맞아요. 보고 네. 그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고 하는 게 마치 모든 무책임으로부터 독립한다라는 거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이 언론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으면 공개적으로 X에 올려가지고 사과받고 싶다 하겠어요? 그냥 솔직히 조용하게 가가지고 몇 명 불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니네들이 한 형식을 좀 띄워봐 이러면서 했겠죠. 그렇죠. 윤석열이 네. 맨날 하는 방식으로 했겠지.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안 하니까 사실 그걸 가지고서 언론 탄압이다 이거는 완전히 본말 전도에다가 물타기에다가 다른 쪽으로 지금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100번 지나가신 말씀입니다.